기대만만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이 배터리 제조사의 관계가 왜 이렇게 삐걱거리고 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사실 저도 배터리 데이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이 표면상으로는 아무래도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현재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이제 적절치 않고, 테슬라는 별도의 광고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회사 홍보를 잘 하는 회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선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건데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배터리에 대해서 좀 테슬라가 굉장히 고심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제가 이 배터리 회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제 최근에 파나소닉하고 이제 재계약을 했죠. 근데 이 재계약하는 과정이 썩 이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0년간의 그 어떤 공동 운명체였는데, 지금 이제 3년 재계약으로 바뀌었는데, 그 계약의 디테일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뭔가 서로 사업 간 파트너십?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느낌보다는 이권이 맞아서 약간 그런 느낌? 지금 파나소닉하고 배터리만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솔라셀도 같이 이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파나소닉한테 이제 솔라 패널을 공급받아서 팔고 있던 테슬라인데요. 이건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솔라 패널 관계를 보면서 배터리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배터리 업체를 압박하는 이유는 현재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잘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참 배터리 제조사한테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예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LG화학 주식이 너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아니? 네가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LG화학 주식이 이게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 문제로, 특히 특허 관련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싸웠던 것 같더군요. 근데 그 싸움이 지금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특히 해외에 있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기사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국의 업체들끼리 티격티격 싸우다 보면은 이 배터리 생산량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한국 업체들의 싸움 속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보시면 삼성 SDI와 LG 케미스트리가, LG화학이죠, 이 자동차 회사들한테 배터리 가격을 10% 인상하라는 압박을 넣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마켓이 이렇게 미친듯이 늘어서 2024년에는 심지어 메모리칩 마켓하고 거의 비슷해질 거라는 전망과, 지금 테슬라로 촉발된 어떤 전기차의 인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주도권을 잡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는 게 그렇게 해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파는 물건이 당연히 제값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비싼 값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특히 해외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어떤 물건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당연히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넘쳐야 이게 내려가지,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약간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랑 이제 파나소닉도 포함해서 약간 전기차 업체들과의 약간 기싸움도 여기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실 가격을 미친 듯이 예상보다 빨리 내리게 한 원동력은 사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완전히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1등 공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체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실제 속마음은 지금 배터리 너희들 없잖아. 그러니까 배터리를 더 비싼 값에 사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업에 자기 생산뿐만 아니라 raw material에 대한 어떤 서플라이 체인도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이 보시면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는 커플 카운셀링이 당장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솔라셀 관계가 왜 끊어졌냐면은 지금 루머들은 테슬라가 가격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같이 가기 너무 어렵다고 파나소닉이 판단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 공장이 뉴욕 버팔로에 있는 이 테슬라 솔라셀을 생산하는 공장은 신기한 건 이건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솔라셀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거를 지금 파나소닉에서 완전히 테슬라로 넘어갔습니다. 테슬라가 공장을 이렇게 처분하는 게 아니냐, 파나소닉의 도움 없이 솔라셀을 정말 제대로 생산할 수 있냐 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마치 배터리를 자기가 생산할 수 있냐라는 의문점과 비슷하죠. 근데 일단 테슬라는 저 공장을 팔 수 없습니다. 일단 뉴욕 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 사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지 않으면은 일단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어떤 고용 승계나 이런 건 테슬라가 다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손을 끊은 다음에 엊그제 뉴스가 뭐냐면 솔라셀 가격을 후려쳐서 30%를 깎았습니다. 지금도 이 솔라셀 분야는 중국같이 저가로 밀지 않으면은 영어로 어떤 표현이 나올 정도냐면 이 프로핏 마진이 thin laser blade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엄청 지금 마진이 거의 없는 시장인데 테슬라는 여기서 매출을 더 늘리고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30%더 깎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원가 이하로 파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딱히 그런 어떤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 지금 여기도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발전은 있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발전하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30%더 깎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요인들이 다른 이제 미국의 리뷰들을 보면 사실상 이 솔라셀 사업이 아니죠. 이거 지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가려고 할 때 기왕 가는 거, 그러니까 제일 싼 재료인 아스팔트랑은 경쟁이 안 되지만 그거보단 고급 재료랑 비교해서는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싼 재료라고 셈치고 지붕을 이거로 갈아라. 그러면 너는 전기도 공짜로 생산하게 된다. 라고 이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 프로덕트 이름도 솔라 루프입니다. 완전히 그냥 지붕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개인주택이 참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합쳐서 솔라셀에서 이득을 내기 힘드니까 이걸 패키지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현재 테슬라는 아무리 이제 공격적인 확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환경 보조금이 없으면은 큰 이득을 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걸 차에서 막 메꿀 수도 있는, 이것이 어떤 최종 어셈블리를 하는 회사의 어떤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솔라셀에서도 봤듯이 테슬라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각한 방향과 지금 기존 배터리 업체들과의 방향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무조건 싼 가격, 많은 배터리를 생산해서 무조건 싼 가격을 원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제조회사들은 뭘 믿고 그거를 왕창 생산하냐 이거죠. 왕창 생산하면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들어올 거라고 하지만 정리하면 무리한 가격 압박을 요구하는 테슬라 때문에 매우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파나소닉을 보면서 특히 솔라셀 부분에서는 바로 손절이 일어나자마자 거기서도 더 가격 하락을 이루어내는 테슬라 모습을 보면서 이 배터리 제조사와 전기차 제조사의 관계가 아름답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가격을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는 바로는 특히 NMC를 쓰게 되면은 이게 지금은 코발트가 비싸지만 이 니켈과 리튬도 그렇게 가격이 이쁜 상품은 아닙니다. 특히 니켈이요. 지금 배터리 가격에 코발트만 비싼 게 아니라 니켈도 요즘 비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발트를 피하려고 니켈 함량을 늘렸더니 니켈 수요가 늘어서 이제 니켈도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원래 니켈이 그렇게 싼 금속도 아니었고요. 리튬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NMC 811은 아무래도 이 가격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제값을 어느 정도 받고 싶어하는 배터리 제조업체와 가격을 엄청나게 하락시키려고 하는 테슬라의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파나소닉도 원래대로라면 빨리빨리 지금 150GWh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파나소닉도 이거를 지금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선 당연히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걸 용인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원하는 만큼 급격한 하락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